네, 상한카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이슈 테마는 바로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주들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 치료제 관련주들 주목하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종목도 중심으로 봐야 될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관심 종목에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이 바로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항바이러스 관련돼서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진단키트가 코로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각 질병에 대해서 질병 판별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진단키트는 기존서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뭐 국소적으로 아니면은 뭐 단발적으로 어떤 이슈라든지 사업군을 간신히 영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일단 파미셀,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한올바이오파마, 엑세스바이오, 에이프로젠 제약이 되어 있고요. 일단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 대장주는 일단은 파미셀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파미셀이 렘데시비르 주 원료 느클레오시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단용, 그 다음에 의약품용 쪽에서 누클레오시드가 시장의 한 80% 정도가량 점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 신풍이라든지 뭐 진원, 한올, 엑세스바이오, 에이프로젠 제약, 뭐 치료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관련돼서 코로나 쪽으로도 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진원이는 같이 껴들어간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에이프로젠하고 이 두 종목은 그래서 한 종목씩 일단 살펴볼게요.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2차 파동, 그러니까 이제 갭상승이 났었던 부분이 미국 쪽에서 자꾸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미국에 있는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게다가 약값까지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쪽으로 해서 나라에서 뭐 정책적으로 약값을 상당히 뭐 많이 높게 책정을 못하게 막고 있는 양상인데, 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도 산업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나 아니면은 어떤 그 부각에 따라서도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그 관련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내에서도 올라가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뉴욕 증시가 올라갔었던 배경에는 바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파미셀이 다시금 한번 전고점 라인 구간대까지 뚫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본파동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 매물 한번 잡아내주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자리, 동그라미 치는 이 자리 정도 안쪽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파동은 마무리가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쪽 매물대 때문에 음봉이 잦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음봉이 잦아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큰 상승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매도로서 또는 차익 실현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이제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슈에다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국내에 있는 식약처 쪽에서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어떤 치료제로서 공인한 바도 없고 아직까지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죠.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또는 어떠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빨리 승인해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막상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테마는 기본적으로 이슈 테마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먹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관련주가 이낙연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낙연 전 총리,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낙연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찍고 달려가나요? 나중에 가서 대권 후보로 다시금 부각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봐도 늦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슈나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재료가 부각이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후발주들 볼게요. 신풍이는 이미 2차 파동까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전고점 때까지 돌파하는 자리는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미 그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서 또 그 다음에 투자 위험 종목으로서 이제 지정이 된 바, 현재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재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4일 연속 정도가량 음봉이 나와버렸었죠. 단발적인 반등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해서 매도하고 빠져나온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뭐 주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많이 잘 나온 구간대는 아니긴 한데요. 그만큼 직접적인 연관성, 뭐 렘데시비를 관련돼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상단부에 네모칸 치고 있는 요 자리,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 올해 초, 요 자리 구간대는 메꿔줄 수 있는 파동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종목별로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등락률이 상당히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주를 우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엑세스파이오라든지 에이프로젠 밑으로 진원생명과까지는 그렇게 큰 관련주라고 좀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역시 뭐 일주일 내내 음봉이 좀 잦았었는데요. 갭상승만 떴다라고 하게 되면 음봉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종목에 대한 재료나 이슈는 좋아요. 자, 지지라인 구간대 3,700원대 확보 중. 자, 상단부에는 매물라인 구간대가 5,000원짜리 전후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가량 상승을 좀 보여줬을 때 동그라미 친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훨씬 더 좀 좋다. 거래량이 없는 것은 눌림목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었을 때 이미 이 종목을 주도했었던 주포들은 이미 빠져나갔던 상태로서 거의 뭐 3단계, 그러니까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는 거의 끝마무리 파동까지 나왔었던 그런 종목으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들보다는 단발적인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고 빠져나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기업 자체는 뭐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촉망받는 기술력 자체가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꼭 성공이라든지 주가 상승을 견인하진 않아요. 이미 이제 렘데시비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주가 상승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종목이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이제 1700원대 매물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700원대에서부터 1800원대까지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좀 크게 볼게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는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좀 제대로 붙으면 상당히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대장주하고는 좀 더 차별화된 움직임은 있겠고요. 뭐 재료에 대한 가치나 이슈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2,000원대 초반자리 정도까지는 조금 더 멀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풍이나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파미셀이 아무리 뭐 원재료가 뭐 좋다 뭐하다라고 하더라도 장대 양봉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마지막 피날레, 장대 양봉 다음에 이번 달에 피날레 찍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만약에 정말로 뭐 임상에 대한 효과나 결과가 좋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금 그때 가서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을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파동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의 파동 정도까지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뭐 2만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한번 찍고 와서 음봉이 났던 이유가 뭐겠어요? 매물을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까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진원생명과학도 주가 상승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진원이를 제가 마지막 꼬다리에 뒀던 끝자락에 뒀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형적으로 주식만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내용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그 실매출 관련된 이슈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그 연관성이 있다 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관성이 아예 없다 라고도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후보 물질의 국내 임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 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국립보건원이라든지 백신연구소 쪽에서 뭐 직접적인 무슨 자금을 뭐 지원받아 갖고 뭐 한다라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임상 중인 이노비오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국내 임상 1상 이상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분 관계에 있어서 연관성은 있다
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수급적으로밖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설령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2,000원 초반에서부터 한 8배 정도가량 올라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이 어떤 주식에 대한 가격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역시나 등락을 줬을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한번 써보겠고요.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고가 대비해서 막 3, 40%가량은 쉽게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사리 덤벼들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가 워낙에 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 자체도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로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임상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패턴 자체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갔다가 좀 눌려줬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눌려줬을 때 공략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늦지는 않아요. 그때 가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간다 하면,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누비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갖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노출이 돼버리고 실질적으로 매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분 관계에 있는 그런 이슈로서만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흥생명과학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신풍이라든지 파미세라고는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진흥생명과학도 역시나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 한번 잡아보시겠고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지난번 때도 조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연관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싼 자리에 잡는 게 좋고 비싼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언제까지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남아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빠져나온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시면서, 자, 이번 이슈 테마 렘데시비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시약청 쪽에서는 공인한 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만큼 내일자 뉴욕 증시가 올라간 이유, 또 렘데시비르, 또 시약청 쪽에서 오늘, 그러니까 전일이죠. 전일 오늘 이슈가 적용이 될 텐데, 시약청 쪽에서는 또 공인된 바 없다, 이렇게 또 발표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는 고가를 찍고 좀 달려나가기에는 다소 이슈에 대한 수급상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점도 좀 감안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수익을 내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상한라이더 어플 설치를 좀 하시면 이슈에 대한 종목들과 이슈에 대한 정보들과 종목에 대한 전망들,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점들 잘 감안하시고 수익들 많이 걷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한가튜브 테마 분석실 이번 시간 렘데시비르 관련주였습니다. 이 점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수익들 걷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